大家好,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만 들고 다녀도 간지 나는 6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6월 10일 날 HSK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 강의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은 위에도 파트입니다. 시간이 가장 모자란 파트입니다. 5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독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두 번째는 푸는 순서만 바꿔도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순서만 바꿔도 당락이 결정되는 학생들은 거의 180점 목표, 아니면 190, 200 요렇게 살짝 점수만 조금 받아줘도 딸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독해 2부분 솔루션. 그래서 독해 2부분으로 저와 함께 중국어 독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독해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어의 특징에 기인하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절대 안 됩니다. 중국어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보면 문장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반드시 문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요.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 위주로 문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2D 화면을 3D로 봐라. 중국어는 층이 있습니다. 층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사지만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메인 수어냐 서브 수어냐에 따라서 문장의 층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많은 학생들이요 필로 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독해는 필이 아닙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15개의 공식을 가지고 독해를 풀어가는데, 오늘은 15개 공식을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공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 문제 어떻게 풀 거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먼저 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2, 3, 4, 1 좋습니다. 또한 3부분이 약한 학생도 있죠. 빈 칸에 문장을 집어넣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을 때 3부분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나는 4부분이 자신 있다. 4부분은 여러분 노다지입니다. 문제가 20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풀든지 무엇을 먼저 풀든지 상관은 없지만, 자, 마지막을 보세요. 전부 다 뭐로 끝난다? 1부분으로 끝납니다. 1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삥쥐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 학생 중에는 얼핏 봤을 때 삥쥐의 양이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삥쥐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0문제가 아닙니다. A, B, C, D를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40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40문제를 먼저 풀겠어요. 그래서 일단 삥쥐는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 고득점을 하실 분들은 삥쥐를 잡으셔야 하지만, 오늘 제 강의의 초점은 고득점이 아니고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부분은 마지막에 푼다 혹은 그냥 찍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독해 2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독해 2,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 개 단어 중에 심지어는 하나만 맞아도 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페이 하나만 제대로 가도 그게 답이기 때문에 이 독해 이 부분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고요. 초반에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6급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죠. 왜냐? A, B, C, D 단어 자체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어려워하시지만 그래도 희망의 경험입니다. 6급만 나오는 게 아니고 5급 단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페이만 잘 공부하시고 문장의 구조를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독해 2가 되겠습니다.
자, 열문항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 고르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제자는 그 문제의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독해 2를 테스트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단어량입니다. 여러분의 단어량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알고 있냐? 뜻뿐만이 아니고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냐? 이걸 테스트하는 부분이 독해 2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고득점 목표자. 혹시 이 글을, 이 강의를 보시는 고득점 목표자가 있으시다면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에서 8분 이내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걸 명심하세요. 다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8분 안에는, 그리고 정말 따페이 잘하는 짱짱한 학생들은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독해 2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득점 목표자 먼저 볼까요? 매뉴얼 첫 번째, 첫 문장은 읽어주세요. 빈칸부터 들어가지 마시고요. 첫 문장을 읽어주시는 게 그 글 전체가 어떤 내용이 되냐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문장 딱 읽으면 아, 이게 무슨 글이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세계인 거예요. 선택지를 보고 빨리 자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서, 기출 한 글자, 기출 한 글자 동사가 쭉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자성어. HSK에서 요구하는, 6급에서 요구하는 사자성어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따페이 위주로 요 세 가지 기준으로 가신다면 빠른 속도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단, 유사어. 유사어에서는 승부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유사어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고를 수 없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사어로는 쉽게 가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한 글자 동사, 사자성어, 아는 따페이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타겟은 바로 처음 6급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따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15분 이내로 푸시면 됩니다. 15분이 넘어가면 독해 2는 버리셔야 합니다. 왜? 3부분과 4부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10문제를 가지고 30분씩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 볼까요? 첫 번째, 첫 문장은 읽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득점이나 180점 목표자나 똑같습니다. 왜? 그 글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고득점자는요, A, B, C, D를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자가 아닌 자들은요, 문장 자체가 힘겹습니다. 단어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쭉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뼈대 찾기는 독해 기본입니다. 주, 술, 목 위주로 여러분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잡으시면서 쭉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문장의 뼈대를 찾으신 후에는 누구랑 짝꿍을 맺어서 이 답을 내야 할지 그 짝꿍을 찾아내시는 게 관건이 되겠죠. 자, 솔루션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 독해 이 부분에서 유사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유사어 공부법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어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어휘량이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한국어로만 뜻을 쓰고 넘어가시면 최악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사어란 얘기는요, 한국어가 똑같습니다. 중국어가 달라요. 그 상황에서 한국어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문장을 분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유사어 같은 경우는요, 대개가 같은 글자인데 짝꿍인 단어가 다른 글자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다. 두 개의 유사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띄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 말고 요 다른 글자를 비교하셔서 그 뜻을 집요하게 파셔야 합니다. 세 번째, 따페이. 단어의 차이를 느꼈으면 어울리는 따페이와 같이 공부하시고요. 따페이는 여러분이 중국어를 공부하는 평생 동안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면서요. 제가 독해 공부법과 문장 분석법, 구조 분석법을 같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즈해 놓으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셨죠? 저는 여러분 풀어봤다고 믿고 해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문장 전체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호를 써보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아는 거 하나 대박 쳐도 좋겠죠. 자, 그럼 전체 문장 구성 들어갑니다. 샨동 차이는 루 차이라고 부른다. 괜찮죠? 샨동 차이는 루 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역사가 유구하고影响이 1번합니다. 그러면 1번은 단어를 봤더니 다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影响과 어울리는 단어가 필요하죠. 영향이 1번하다. 영향이 거대하다. 영향이 광범위하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따페이를 이미 적어놨지요.规模巨大, 규모가 거대하다. 广大地区, 광대한 지역. 广大群众, 광대한 군중들. 엑기스만 가져왔기 때문에 반드시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야가 광阔하다. 시야가 넓다. 이 뜻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유구하고 영향은 1번하다. 자, 이제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은 타의 수러 시를 보겠습니다. 시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다?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전체 문장 보겠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유구하고 영향은 1번하며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렇게 읽고 있죠. 그렇게 가면 독해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전체를 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보셔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유, 요관. 그러면 루 차이의 2번과 발전은 이렇게 문장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1번은 2번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루 차이의 2번과 발전은 산동 지역의 풍부한 물산과 3번한 교통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루 차이의 형성은 이 단어들은 뒤에서 바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3번일 것 같은데요. 어떤 교통이냐 이거죠. 어떤 교통? 편리한 교통. 편리한 교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들어갈까요? 자, 여기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종류가 많고 4번이 우량하고 바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이곳에 대한 설명이죠. 이곳의 슈 차이는 종류가 많고 이곳의 슈 차이는 4번이 우량하고 이곳은 이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핀즈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면 성품, 물건에 쓰면 품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슈 차이기 때문에
품질이 맞겠죠. 그래서 이곳에 슈차이는 종류가 많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계 3대 채소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의어 한 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어청. 이 다리는 마침내 준공되었다. 뭔가 떨어져서 됐다. 이 느낌인데요. 건축물 준공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혼링투는 여러분 시더는 문장 분석하지 않습니다. 시더는 분석 안 합니다. 요 어디까지 가냐? 허청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그리고 4.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돌, 물로 합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신다면요. 1, 2, 3, 4 단어 몰라도 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들어갈게요. 교재 중에 모든 관은 똑같이 시더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로 들어갑니다. 다시 번호 매기겠습니다. 1, 2, 그리고 3.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방금 허청은 뭐가 합쳐지는 거, 꼬청은 뭔가 구조적으로 잡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물이 너무 뜨겁습니다. 수면에 싱청. 자, 이 싱은 형태죠. 형성되어 있습니다. 水雾. 그래서 안개가 형성되다. 같은 청이지만 다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문장 보실 때 단어의 그 다른 성질들을 보시고 따페이를 같이 공부하시면 유의어 공부는 정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 너무 멋지게 하려고 목숨 걸지 마세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조를 잘 보면 해석을 조금 못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어 짜집기로 추측하는 파트는 듣기입니다. 독해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덜 읽어보려고 조금만 덜 힘들이려고 하다가 시간 더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주술목 위주로 문장 구조 분석하시면서 정확하게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독해 정복할 날도 있지 않을까요? 자,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험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